바이오 ANQC 선도반 PM 교수 문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바이오 ANQC 선도반은 융합바이오 분야에서 생산이라든지 품질 관리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회맞춤형 산업의 금년도부터 참여하게 된 선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 ANQC 선도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총 두 가지 교육과정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융합바이오 공정분석이라고 하는 과목하고 하나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융합바이오 공정분석이라고 하는 교과목은 맨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품질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기 분석이 상당히 필요로 하게 되는데, 기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공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 기술 습득 능력, 그리고 전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과목이 융합바이오 공정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모든 과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졸업작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의약품 관련된 여러 가지 제형이라든지 제재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 시간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과목 모두 산업체 전문가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서 어떤 자문 같은 것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참여해서 팀 티칭 같은 것들도 해주시면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송도바이오과 송도 캠퍼스 실습실 구축을 담당을 총괄하고 있는 교수 박성하라고 합니다. 저희 인천재능대학교 송도바이오과 송도 캠퍼스 실습실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송도 캠퍼스 실습실 구축의 가장 큰 목적은 인천재능대학교 글로벌 비전 2021, 그 다음에 사회맞춤형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업체 현장 수준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직무 능력을 성취시킬 수 있는 고품질 교육 과정이 반영된 그런 실습실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의약품, 그 다음에 의료기기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의 하나인 GXP 기반의 실습실로 구축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인천 지역에 입주하고 입주 계획이 있는 다양한 바이오 산업체의 연계 통합 미러링 AI 실습실을 구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그 외 의약 외품이나 화장품 기업체에 학생들이 진출했을 때 효과적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 산업체 연계 미러링을 실습실 구축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습실들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어떤 A 실습실, B 실습실, C 실습실 이런 식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의 미러링에 기반된 실습실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12개의 실습실로 구축을 해서 각각의 기업체에서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관련된 기업체에서 생산 공정 과정을 기능적으로 반영한 실습실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은 처음에 생산할 때에는 DNA 레벨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된 DNA를 클로닝을 통해서 유전자를 증폭을 시키고, 이 증폭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세포에 넣어서 형질 전환을 시키고, 형질 전환된 그런 세포들은 우리는 세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세포주는 처음에는 소량으로 배양이 되고,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배양의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큰 스케일에서 세포를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바이오 리액터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DNA 레벨에서 시작했을 때는 주로 PCR 장비들, 그 다음에 세포 형질 전환과 관련된 그런 기기들에서는 어떤 일렉트로포레이터 같은 그런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세포주 개발, 그 다음에 배양 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배양된 세포 안에서 우리가 목적된 단백질을 정제를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인 필트레이션, 그 다음에 원심 분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를 수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수득된 세포에서 정제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수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그런 HPLC와 같은 그런 다양한 바이오 기기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제된 단백질들은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단백질 정경동이라든가 엘라이자, 이러한 여러 가지 품질 관리에 필요한 분석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한 의약품이 생산이 돼서 품질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이 생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정 과정들이 있고, 그 공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바이오 기기 장비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CSP를 구축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바이오 기업체 미러링의 시스템을 반영한 CSP를 구축하는 것을 1순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기업체에서 나오는 그러한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생산품이 생산되는 일련의 공정 과정을 반영하고, 그 공정 과정이 반영된 때 그 안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바이오 분석 장비들을 다음과 같이 AI 바이오 레버레터리 CSP 안에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12개의 CSP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분석실, 그 다음에 이화학 분석실을 구축을 해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실습을 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등을 구축을 해서 의료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실험법들, 분석법들을 배우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한 미생물 배양실, 그 다음에 세포주 개발실, 그 다음에 시약을 어떤 제조를 하고 디자인하는 그러한 실습실, 그 다음에 업스트림 프로세싱룸, 다운스트림 프로세싱룸, 그 다음에 품질관리 실험실 등이 구축돼서 총 12개의 실습실이 기능별로 구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습실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모든 일반적인 학교의 실습실은 이제 개별적인 실습실이 있고, 그 개별적인 실습실에 들어갈 때 별도의 개별적인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구축할 이 바이오 실습실은 총 12개의 실습실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습실이 구축된 이 레이아웃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프렘님이 있고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신발을 갈아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학생들이 외출복을 가운을 갈아입는 그러한 공간이 구축이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은 자재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SOP 기반에서 이제 실습을 할 계획인데, 그 SOP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재실에서 가져와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러한 실습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각각의 학생들이 원하는 실습실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실, 세포 배양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클린 벤치, 그 외에 시약 제조실 등과 같은 곳에서 필요한 그러한 어떤 그런 시약 보관실, 그 다음에 업스트림 프로세싱 룸에서는 여러 가지 세포를 배양할 때 필요한 바이오 리액터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될 계획이고, 다운스트림 프로세싱 룸에서는 단백질 정제, 수득에 필요한 그러한 FPLC, HPLC 등이 구축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C랩, 품질 관리 실습실에서는 엘라이자나 정경동과 같은 의약품 품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개별적으로 구축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기계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 혹은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 혹은 또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산업은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데 코로나의 어떤 그걸 질병이라고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기계나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 분야, 4차 혁명 중에서의 산업 분야가 바이오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전략 사업으로도 바이오 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혁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중에서 어떤 생물체의 기능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하고 있는 산업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이오 산업은 인간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의 글로벌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바이오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레드 바이오라고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 그다음에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선도반에서는 레드 바이오를 가장 핵심적인 바이오 산업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 알맞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반돼서 융합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융합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무엇보다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사업과 함께 빅3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금 바이오 분야에는 대대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은 사회적인 요청에 따른 부응입니다. 인천재능대학교 바이오 A&QC 선도반은 바이오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가 원하는 전문가를 만드는 협약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시설 투자와 설비 구비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링크 협약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